때는 1965년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김철수 씨는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김철수는 경상북도 작은 마을 송정리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58세 농부였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홀로 자라며 악착같이 일해온 그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농사일로 단련된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내 박순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밭은 마을 외곽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20년 넘게 고구마와 감자를 심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웃들은 김철수의 고구마가 마을에서 제일 맛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철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밭 아래쪽 덤불 사이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멧돼지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자 김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망설임 없이 청년을 업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업으려는 순간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김철수는 그것을 주워 품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김철수가 청년을 업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박순이가 기절초풍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뭔 꼴이여. 당신 또 무슨 사고를 쳤어. 사고는 무슨 밭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온 거요. 아니, 당신은 길가에 돌멩이만 있어도 주워오는 사람이제. 저번에는 다친 고양이. 그 전에는 새끼 강아지, 이제는 사람까지. 박순이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도 이미 물을 끓이고 수건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뭐라 해도 손은 정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양복이 제법인데 서울 사람 아니가. 그게 중요한 기여. 어서 상처부터 보자. 부부는 청년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온몸에 뭔가 찰과상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을 안방에 뉘고 난 뒤 김철수는 품에서 아까 주운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뭔데? 아이고, 내 눈에 글씨가 보이겠어. 박순이는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두 부부는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1965년 9월 15일. 드디어 그것을 찾았다. 조선시대 김종서 장군의 보물지도. 보물.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사기꾼 아니가? 요즘 보물 찾는다고 사람들 속이는 놈들 많다던데. 그래도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하지만 김철수의 눈은 수첩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만 살아온 그에게 보물이라는 단어는 묘한 설렘을 주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정성껏 간호한 끝에 청년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신 드셨수? 여긴 송정리여. 내가 밭에서 당신을 발견했소. 청년의 이름은 이진우. 서울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문원에서 이 지역에 조선시대 보물이 묻혀 있다는 기록을 발견했고 방학을 이용해 혼자 답사를 나왔다가 산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제 가방은요? 아, 여기 있어. 근데 수첩이 떨어져서 내가 주웠는데. 이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보셨을 텐데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하며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 어디쯤에 김종서 장군과 관련된 유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철수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 보물이 있다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도와드리면 안 되겠소. 김철수의 제안에 이진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이건 제 연구일 뿐이고
연구든 뭐든 당신 혼자서는 못하제. 나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여 산도 들도 다 꿰뚫고 있소. 일주일 뒤 이진우가 회복하자 세 사람은 보물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진우의 수첩에는 송정리 뒷산 바위셋이 모인 곳 동쪽 50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송정리 뒷산에 바위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바위셋이제. 아니요, 저건 바위 둘에 돌 하나요. 그럼 저건 바위 하나가 갈라진 거고. 매일같이 산을 헤매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네가 요즘 이상해. 맨날 산만 헤매고 다니네. 혹시 산삼 캐는 거 아니가? 아니면 도둑질하려고 보물 숨길 곳 찾는 건가? 소문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이장님까지 김철수를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이 이장님 그게. 김철수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물 이야기를 하면 마을이 발칵 뒤집힐 게 뻔했습니다. 사실은 산나물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산나물 가을에. 아니 내년 봄에 돋아날 자리를 미리 찾아두는 겁니다. 이장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철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가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당신 거짓말하는 거 봤어. 얼굴이 빨개지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럼 어쩌란 말이여. 보물 찾는다고 하면 온 마을이 달려들 것 아니여. 그래서 보물은 찾았어. 그게 아직. 한 달이 지났지만 보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진우는 점점 지쳐갔고 김철수도 농사일을 제쳐두고 보물찾기에 매달리다 보니 밭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이진우 씨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떠소?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괜한 꿈을 들인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이진우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부부는 아쉬워하면서도 청년을 위해 떡을 쪘습니다. 이진우 씨 미안하게 됐소. 우리가 도움이 못 됐네. 아닙니다. 아저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 마을 창고에 불이 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불을 끌어 달려갔습니다. 김철수와 이진우도 뛰어나갔습니다.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고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벽 뒤로 이상한 돌이 보였습니다. 저게 뭔가? 이진우가 가까이 다가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비석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오래된 비석이 나타났습니다. 비석에는 한문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김종서 장군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장님이 군청에 연락했고 며칠 후 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비석 주변을 발굴한 결과 조선시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은 보화는 아니었지만 역사적 가치가 큰 도자기와 서적들이었습니다. 이건 국보급입니다. 이 마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네요. 조사 결과 송정리는 김종서 장군의 후손들이 숨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단종 복위를 꿈꾸며 장군의 충의를 기리던 사람들이 이곳에 유물을 보관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마을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물 발견에 기여한 김철수와 이진우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장님 이게 다 뭡니까? 문화재 발견 보상금이요. 꽤 큰 돈이제. 김철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박순이는 남편을 꼬집었습니다. 당신 봐 내가 뭘 했어. 사람 살린 게 복이 된 거제. 아이고 아파. 근데 여보 우리 이 돈으로 뭐 할까? 일단 우리 밥부터 제대로 갈고 아들들 학비 내고. 보상금으로 김철수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이진우의 이름을 딴 진우문고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아들들 교육비와 집 수리비로 썼습니다. 이진우는 이 발견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추석이면 어김없이 송정리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덕분입니다.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요 이진우 씨.
나도 당신 덕분에 평생 못 해본 모험을 했어. 그리고 우리 마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 송정리는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역사 관광 명소로 변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철수는 말년까지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의 고구마는 여전히 마을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그때 그냥 지나쳤으면 편했을 텐데 왜 청년을 구했소?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제.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죽어가던 청년을 구한 것이 마을 전체를 살렸고 잊혀진 역사를 되살렸습니다. 지금도 송정리 도서관 앞에는 작은 표지석이 있습니다. 1965년 가을 한 농부의 작은 용기가 역사를 되살렸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용기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김철수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대본을 작성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